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국내외 소식들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좁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래도 이제 어제라든지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많이 좀 개선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고 가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장 좀 기대가 됩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 중국은 해결될 것 같고요. 영국은 해결이 어느 정도 좀 됐죠. 사실 이런 큰 그림을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의 이익이 되고 증시는 정상화를 좀 찾아가고 있고 FOMC도 긴장 좀 덜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조금 편안해지는 모습들. 기왕 이렇게 될 거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협상의 우위를 점한 뒤에 사실 이전보다 관세가 올라간 상태에 협상을 해도 관세가 올라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봐준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협상에서 우위를 굉장히 잘 차지한 이후에 미국이 얻을 거 다 얻고요. 증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몇 개월 동안의 힘든 시간들, 금융 투자자들은 그리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다 힘들긴 했었겠지만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됐었고 또 경제 상황들도 많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수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전 고점보다는 좀 못하지만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국내에서 환율도 1,400원 정도지만 그래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 다른 나라 증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동결이 되느냐, 금리가 올라가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 FOMC에서 금리 동결된 현상, 금리 동결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 동결에 대한 장기화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라는 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경기 상황들, 증시 상황들 이 모두가 다 좀 편안해지고 있는 정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전망 장기화에도 좀 불구하고 이런 미국과 영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이 곧 될 것 같죠. 많이 완화된 모습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증시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상승폭은 완연하게 좀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이죠. 미국 증시도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상승률이 2,400선에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빨간불을 켜는 날은 많습니다만 외국인 수급도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도 종종 들어와요. 그렇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좀 제한이 됐다. 2,600선 국내 증시 코스피를 따졌을 때 2,600선 미국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모멘텀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이제 좀 넘어와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다라는 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더 이 금액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날수를 사고 있고요. 코스피도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는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 거래대금도 코스피에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10조 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10조 원이에요. 이 마지막 10조 원 이상을 기록을 했던 게 4월 10일입니다.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10조 원을 회복을 했고 그 중간에 5조 원대까지 거래대금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긍정적인 상황이죠. 증시가 점차적으로 정상화를 이뤄가고 있다. 거의 정상화가 되었죠. 외국인의 매수소 돌아왔고요. 거래대금도 다시 올라왔고요. 지수도 2,600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코스피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6조 원대로 올라왔고요. 외국인은 3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준다라는 점, 이 코스닥이 700선 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코스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화장품주가 호실적이 나왔죠. 일부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화장품주가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LG생활건강, APR,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실적이 잘 나왔다. 어떤 종목들이 같은 섹터 안에 있는 특정 종목들이 잘 나왔다. 근데 이 종목이 잘 나왔으면 다른 종목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들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종목들,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세가 중간중간에 좀 나왔었죠.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다시 이전처럼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하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다시 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들이 일부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는 다시 헬스케어주들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도 좋은 모습들 긍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률만 놓고 봐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어제는 좋았죠. 이 바이오의 힘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2600선을 돌파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2600선을 결국은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런데 2600선을 힘있게 좀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은 지금 좀 부재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시장이 관세라는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관세가 해소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제 2600선인데 그럼 2600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이라는 부분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거나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환율이 이 1300원대까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나 국내 기업들에 대한 좋은 실적들이 좀 나오거나 뭔가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은 더 필요한 상황, 긍정적인 상황은 맞으나 2600선에서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은 일단락되는 분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가는 종목들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분위기 좀 얘기해 주셨고 중요한 건 추가적인 모멘텀, 환율이라든지 호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4월 29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현대건설 그리고 신세계. 자, 이 종목들이 상승세를 꾸준히 위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종목 AS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이 최근 들어서 물론 현대건설의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었습니다만 한번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긍정적인 상황들인데 현대건설 원전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 여전히 HMR 있습니다만 대형 건설사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대형 건설사들 수급이 기관들을 통해서 특히나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차트는 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수급적인 상황들만 봐도 그리고 실적적인 상황들 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또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연기금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내수에 대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1번으로 나올 정책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겠죠. 내수 부양에 대한 수혜주, 백화점과 유통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는 근데 고점 부분에 도달을 했죠. 여기에서 매물 소화에 대한 시간들은 좀 더 필요하나 6월 달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현대건설, 신세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환율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시 1,400원 위로 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이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으로 외국인 수급이 최근 들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 수급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국내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더 들어오게 되는 건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부탁드려요.
네, 국내 증시, 특히 대형주들은 두 가지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실적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은 기업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좀 됩니다. 전망도 좀 할 수 있고요. 근데 환율 전망이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신도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고 또 하나가 주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환율 전망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율 얘기를 덜 드렸지만 어찌됐든 국내 증시, 대형주들, 지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외국인 수급의 1번은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을 가장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500원을 위협했었죠. 1,470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던 환율이 이 1,300원대까지도 떨어지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나왔었고 특히 7일 같은 경우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이전 종가보다 25원 내린 1,38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380원 정말 오랜만에 봤죠. 굉장히 반가운 환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도 한 일주일 정도, 7거래일 정도 놓고 보면 외국인이 퐁당퐁당이긴 합니다만 매수하는 날이 절반 정도는 됐었죠. 환율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돌아오는 모습들, 12월 달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5개월 만에 1,400원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점, 외국인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닭과 달걀 같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많이 샀기 때문에 몇 천억씩, 수천억씩 샀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금리 동결 오래 갈 것이다.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아시아 통화 가치가 전체적으로 절상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시아 통화들, 엔화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통화들은 위험 자산이죠.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안 좋았었다가 이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특히 대만 달러 환율이 2거래일 만에 10% 급락하면서 30년 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프록시 통화라 그러죠. 대만과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둘 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주력 산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 통화가 프록시, 그러니까 이 경쟁 관계 유사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통화로 많이 비교가 되는데 대만 통화가 많이 이 대만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국내 원화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 해지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도 진정되는 모습들, 최근 들어서 이 국내 증시 수급 상황만 봐도 인정이 됐죠.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이 17조 6천억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2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17조 정도 팔았는데 코스피 코스닥에서 코스피가 특히 15조 이상이었고 코스닥이 한 2조 정도였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좋지 않았었는데 5월 달 들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환율이 1번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TI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이 사실 부담이었어요. 한국은행이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여러 번 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여기서 더 인하를 할 것이냐? 그럼 원화에 대한 가치가 더 떨어질 거거든요. 안 그래도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한다라면은 원화가 더 풀리죠.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한국은행 많이 고민했었는데 최근 상황들 놓고 보면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국내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원화의 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걱정이 좀, 원화 약세에 대한 걱정이 한은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추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이제는 추가금리 인하 좀 더 먼 시기에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국내 경기,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환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다 긍정적이죠. 근데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지수와 대형주들의 가장 중요한 1번은 환율이고 2번은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에 실적 말씀 많이 드리는데 원화 가치 상승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서는 비우호적이죠. 그러니까 같은 1,000원짜리 물건을 미국에 팔더라도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진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원화가 강세다 그럼 내수주 주가가 좋아지고요. 원화가 약세다 그럼 수출주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형성되진 않습니다만 주가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출하는 기업의 이 매출액이라든지 특히 마진에 있어서는 이 원화의 강세가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국내 지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으나 조금 더 시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주는 좀 비우호적인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물론 수출주입니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비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겠지만 사실 반도체는 수출주지만 환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된다. SK 하이닉스의 수급에도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영업이익이 7.4조 원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한 9조 원 정도로 컨센서스를 또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좋은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도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사는데 사는 금액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수급도 좋게 바뀌고 있다는 점, 실적도 분기별 증액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2분기에도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약간 좀 끝에 가서 힘이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건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은 어제는 국내 증시도 사실 끝에 가서 좀 쉬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SK 하이닉스 지금 61선에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사다가 외국인들이 살짝 파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1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20만 원이 코스피의 26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은데 20만 원 정도에서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전 고점이 22만 원까지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선 1차적으로 20만 원을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환율에 대한 얘기 또 드리겠는데요. 이번엔 환율을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항공주와 연관지어서 며칠 전에 항공주가 급등을 했었죠. 7일 날. 그래서 항공주와 연관지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프리뷰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항공주는 어떤 관점일까요? 네, 항공주가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죠.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공주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해 말에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높았다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은 무역에 있어서 화물 부문이 굉장히 이 화물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항공사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은 화물 부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화물 부문도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사고는 LCC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온 부분들을 좀 제한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환율이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이 쓰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상계엄 이 부분은 이제 뭐 거의 해소가 됐죠. 6월 3일 날 대통령이 다시 뽑힐 것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제 곧
이 미중 무역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이 항공기 주가가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졌던 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강세를 보였냐? 항공사들 보면 항공기를 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빌려서 쓰죠. 리스를 해서 쓴다 그러는데 리스를 했을 때 이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아니면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럼 항공기를 빌려 쓰기 때문에 리스료를 내야 되죠. 빌려 쓰는 값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이 달러로 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항공기가 뭐 1,000억 이하인 항공기가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타고 가는 항공기들이 대체적으로 1,000억이 넘죠. 그러면 금리를 4%만 잡아도 연에 40억입니다. 한 대당. 근데 4%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항공기가 큰 항공기는 1,000억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용들이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달러로 지불했는데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 항공사들의 이익이고요. 연료비도 대체적으로 달러로 많이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 환율 때문에 유가의 하락을 제대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환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화물 수요도 미중 갈등 기대감이 완화가 되면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국제 유가 약세입니다. 지금 WTI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다른 뭐 3대 이 주요 유종들도 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유류 할증료의 많은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긴 합니다만 유류 할증료에 반영이 못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떨어져 있다라는 점은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유류 할증료도 떨어지죠. 그러면 비행기표를 더 많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여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 여름이 안 왔는데 여름 성수기 7월 말 8월 달까지의 여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50원 하락했을 때 대표적인 항공사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390억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환율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인데 이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7일날 많이 올랐죠. 어제도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름이 올 때까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부분들을 7일날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여름 성수기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이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환율이 급하게 1,300원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름 성수기까지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PBR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PBR이 많이 올랐어도 0.6배예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름 성수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화물도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이제는 본격화되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25,000원까지 이 목표 주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 효과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도 항공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이 여객이 아니고요. 방산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방산 종목들이 대부분 좋았어요. LIG 넥스원이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방산주들 다 같이 좋았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1분기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냈지만 이 아시아와 중동향 이 신규 수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6년과 27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죠. 9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정식 상무의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 그러니까 환율 덕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반도체로 갑니다. 지금 20만 원의 목표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역시 환율 효과와 관련해가지고 중기 관점에서 대한항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000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도 한번 다뤄봅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시면서 97,0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